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여수시가 도시환경 광역화에 따른 균형발전 전략으로 율촌지구 개발 사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여수시는 여전히 율촌 택지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고 수정 구상을 내놨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율촌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여수시 율촌면 산수리 일원에 미래형 복합신도시 가칭 율촌 테크밸리를 조성하는 구상입니다. 2023년 1월부터 기본 구상과 타당성 조사 용역이 시작됐는데 2037년까지 1조 1,554억 원을 들여 527만 제곱미터 부지에 공영개발 방식으로 계획 인구 3만 5천 명의 택지를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인근 도시와의 경계 지점에 들어선 신규 개발 택지와 비슷한 규모로 인구 유출의 저지선이자 인구 유입의 통로가 될 전략적 택지 개발이 시급했던 여수시의 상황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광양원권 중심의 전략적 거점으로서의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저희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에 끝난 타당성 조사에서는 막대한 투자에 비해서 경제성이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변의 개발 현황과 현재의 경제 여건에 비추어 재원 조달의 불확실성이 높은 탓에 예견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여수시는 그러나 율촌 택지 개발의 필요성은 여전하다고 보고 경제성과 재무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구역 축소와 단계적 개발 쪽으로 고쳐 하반기에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수정된 율촌지구 택지 개발 사업은 2033년까지 60에서 100만 제곱미터 부지에 예산은 최대 4,500억 원, 계획 인구는 5,250명 규모입니다. 여수시는 일단 대폭 축소된 사업 계획이 타당성 조사를 통해 추진 동력을 얻게 된다면 향후 계획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는 7월 정도에 우리 다시 타당성 검증력을 다시 요청할 거고요. 그 앞서 사전에 우리 전문기관 컨설팅과 시장조사를 통해서 이번에는 꼭 타당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근에는 이 같은 여수시의 구상과는 별개로 민간 기업의 주거단지 개발도 활기를 띠면서 율촌 권역 개발에 대한 관심과 기대는 앞으로 더 커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순천시 원도심 애니메이션 웹툰 클러스터에 콘텐츠 기업 18개사가 들어섭니다. 순천시는 애니메이션 11곳, 웹툰 6곳, 독립출판 1곳 등 수도권과 광주에 본사를 둔 기업이 시 문화콘텐츠 산업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주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이전 기업을 대상으로 원도심 빈 건물에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제작비와 보조금, 지역인재 채용 등 행정과 재정적 지원에 나설 방침입니다. 전세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전국의 거점별로 지원센터를 의무 설치 운영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새롭게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양엽 국회의원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하도록 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권 의원은 현재 전남의 전세 사기 피해가 900억여 원에 이르고 피해 지역도 광양 46.7%, 순천 22.1% 등 동부권에 집중되고 있는 만큼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동부권 컨트롤타워 설치가 시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현대제철 노사가 성과급 규모 등을 두고 반년 넘게 임금, 단체 협상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분 파업과 직장 폐쇄 등 물리적 대치도 발생하는 가운데 노조는 오는 8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현대제철 노사가 임단협에서 가장 큰 이견을 보이는 건 성과급 지급 규모입니다. 회사는 1인당 기본급 450%와 성과급 1,00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노조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양측은 2023년 실적을 두고 지난해 임단협을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노조는 당시 경영 성과를 기준으로 잡았고 회사는 최근 철강 경기가 어려우니 더 지급할 여력이 없다는 방침이 확고합니다.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당진에서는 부분 파업과 직장 폐쇄가 발생했고
순천 공장도 지난달 초 이틀 동안 부분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현대제철 노조 5개 지회 등은 서울 금속노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사측이 오는 7일까지 진전된 안을 내놓지 않으면 다음 날 오전부터 1만여 명이 참여하는 전면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협력사 포함 1,000명의 노동자가 있는 순천 공장도 파업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회사가 정말로 결단해서 회사도 성실교섭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8일부터는 연대해가지고 현대제철 5개 지회, 자회사, 비정규직 지회까지 모두 같이 총파업에 들어갈 생각입니다. 협상 마감 기한인 7일까지 극적인 타결이 이뤄질지 장담하긴 어렵습니다. 현대제철은 노조의 파업 예고에 노사가 마주 앉아 협상해야 한다며 더 이상 소모적인 쟁의를 멈추고 생산 현장을 지켜 정상화에 힘써달라고 밝혔습니다. 또 비상경영을 선포하면서 임원급여를 삭감하고 만 5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지난 2월에서 3월에 발생한 해상가두리 양식장의 저수온 현상으로 249만 마리의 어류가 폐사해 73억 원의 피해가 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수시는 지난달 5일부터 19일까지 보름 동안 관내 4개 읍면동 피해 양식장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 피해 조사를 실시해 이 같은 피해 금액이 잠정 집계됐으며 복구 계획이 확정되면 어가당 최대 5천만 원, 총 31억 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이에 앞서 저수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저수온 취약 품종 조기 출하 유도와 어류 양식장 현장 지도 점검, 저수온기 어장 관리 요령 교육 등의 대응책을 사전 조치했습니다. 고흥군이 해양수산부 주관 청년창업 임대형 양식단지 본무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고흥만 간척지 일원 8헥타르에 2027년까지 200억 원을 투입해 규어인이 가장 선호하는 양식 품목인 새우를 주력으로 한 양식단지가 조성됩니다. 고흥군과 함께 사업에 선정된 신안군에는 데이터 기반 임대형 새우 양식단지가, 안동시에는 내수면 어종을 주력 품목으로 청년 임대형 스마트 양식단지가 들어섭니다. 트럼프 2기 관세 정책이 시행되면서 철강업계를 포함해 광양지역 산업계도 비상입니다. 민관, 산이 공동 대응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대응 방안 마련에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했는데요.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풍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철강 산업을 주력 산업으로 하고 있는 광양만권의 산업계는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광양만권 내 철강 산업 관련 기업들은 모두 120여 개 사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근 광양상공회의소가 관내 100여 개 기업들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서 기업 경기 전망지수 BSI가 54.3을 기록했습니다. BSI는 100을 기준으로 낮으면 기업 경기 악화를, 높으면 기업 경기 회복을 의미하는데 14분기 연속 100 이하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나쁜 수치가 50 아래로 갔던 것이 코비드 때 한 번 있었고, 현재 그거에 근접한 가장 낮게 나온 수치가 이번 2, 4분기 조사였던 것 같습니다. 최악의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전남도를 중심으로 한 지역의 27개 민관산이 협의체를 발족했습니다. 첫 협의회 자리에서는 대기업의 지역 중소 협력 기업들에 대한 현실적인 배려와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일성으로 터져나왔습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을 겪을 때 하청 내지는 유관 기업이죠. 우리 협력사들. 협력사들의 어려움을 대기업에서 조금 알아줘야 된다. 이와 함께 정부의 산업용 전기료 인하 대책, 차별화된 수출 지원 방안 등 다양한 대책을 촉구하는 현장의 목소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전기료 부분에 따른 영향이 너무 커서 지금 상당히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좀 산업별 전기료 좀 차등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수출을 했을 때 최소한 다른 나라와 경쟁할 수 있는 조건만 만들어 주신다면 저희 같은 이제 국내 좁은 시장에서 아웅다웅하고 싸울 것이 아니라 자꾸 해외로 수출을 하는 부분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협의체는 앞으로 상시적인 논의 과정을 통해
철강산업 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정책 반영 공동 건의를 포함해 규제개혁, 사업 발굴 등 현재의 위기 극복을 위해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을 결의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발 리스크가 지역산업 전반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고되고 있는 상황. 이번에 새롭게 발족한 협의체는 철강산업 위기를 돌파해 나가는 지역 내 새로운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복합문화공간 파크 1538 광양이 어제 준공 개관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광양시 금호동 금호대교 인근 19,800여 제곱미터 부지에 지상 4층 규모로 포스코의 친환경 철강 브랜드 등을 집중 조명한 홍보관과 함께 교육관, 미술관, 시민휴식 공간 등을 갖춘 복합문화공간 파크 1538 광양을 준공해 어제 개관식과 함께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파크 1538 광양은 건물 외관이 광양의 지역명과 연계한 빛의 물결을 주제로 물결 무늬로 연출됐으며 외장재도 포스코 특화 강종인 포스맥이 적용됐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여수 거북선공원 잔디광장에서 올해 첫 벼룩시장이 문을 엽니다. 여수시는 내일 올해 첫 벼룩시장을 개장해 11월까지 6차례에 걸쳐 매월 첫 번째 토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벼룩시장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에 시작된 여수 벼룩시장은 가정에서 잠자고 있는 물건을 자유롭게 판매, 교환하고 행사 후에 물품과 수익금을 자율적으로 기부하는 자원순환 실천 행사로 새 상품이나 음식물, 의약품 등 행사 취지에 맞지 않는 물건은 제외됩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상황이 심각한데요. 대출 연체는 늘고 폐업도 갈수록 많아지면서 전남의 상권은 줄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허연주 기자입니다. 한때 상권의 중심지로 꼽혔던 목포 장미의 거리입니다. 가게 하나 건너 폐업한 가게들이 연달아 눈에 띕니다. 이곳을 15년째 지켜온 박은경 씨도 가게를 끝내 내놓기로 했습니다. 어린 딸이 성인이 될 때까지 가족의 생계수단이 되어준 가게였지만 갈수록 심해지는 경영난을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진 겁니다. 제 주변의 모든 상가들이 폐점했습니다. 진짜. 오늘은 2분 입점했는데 고작 그냥 한 상품 가져가시고 그것도 정말 어렵고 비싸다고 하셔요. 다들 경기가 어려우니까. 전남의 자영업자 수는 2024년 기준 29만 6천여 명. 지난 한 해 동안만 3만여 개의 업체가 문을 닫았습니다. 영업시간 규제를 받던 코로나19 시기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평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목포 평화광장 인근인데요. 이렇게 임대가 붙어 문을 닫은 음식점들이 거리에 줄지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공실이 증가하고 공실이 생기면은 오랫동안 가고 그래서 우리 중개업 하시는 분들도 많이 힘들어하고 거래가 없어서 폐업 이후 퇴직금처럼 돌려받는 폐업 공제금도 수령 건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전남은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해 지역 내 폐업이 크게 늘어난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소비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자들의 대출 연체율도 심각한 상황. 물가 상승으로 인한 원자재비 부담과 인건비, 임대료 등이 작은 부담으로 이어졌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아 은행에 돈을 빌렸지만 기한 내 갚지 못한 보증 사고율 역시 최근 부쩍 늘었습니다. 전남 서부권 지역이 사고율이 다른 전남 시군 지자체보다도 1% 이상 높고 있습니다. 소비 중심 지역이다 보니까 지금 정치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서 좀 소비가 둔화돼서 계속되는 경기 침체,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 등 경제 회복 정책이 절실할 때입니다. MBC 뉴스 허연주입니다. 다음 달 열리는 고흥 우주 항공축제를 앞두고 고흥군이 나로우주센터 발사장 견학 사전 접수를 20일까지 받습니다. 나로우주센터 발사장 견학 인원은 7,680명이며 온라인 접수를 하지 못한 시민을 대상으로 전체 인원의 30%에 한해 현장 접수도 진행합니다. 고흥군은 또 별자리 천체 관측과 전국 상상 그리기 대회 등 프로그램에 대한 접수도 시작했습니다. 올해로 15회를 맞는 고흥 우주항공축제는 5월 3일부터 6일까지 나로우주센터 우주과학관 일원에서 열립니다.
순천시 차세대 공공자원화 시설 건립 사업과 관련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첫 설명회는 오늘 순천 업사이클 센터에서 연양 3지구 주민을 대상으로 열리며 해룡면 마산마을 등 인근 지역에서도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순천시는 해당 시설의 필요성과 계획 등을 알리고 주민과 마주 앉아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나누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9월 순천 도심에서 길 가던 1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박대성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어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대성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박 씨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며 꽃다운 나이의 피해자를 박대성은 개인적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잔인하게 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박대성은 최후 변론에서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뜻을 전했으며 항소심 선고 재판은 다음 달 1일 열릴 예정입니다. 평소 호의를 베푼 지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는 어제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지난해 11월 여수시 신월동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가 발각되자 20년 넘게 친분을 유지한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평소 어려운 사정을 알고 도움을 준 피해자를 오히려 범행 대상으로 삼은 점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무패 행진을 멈춘 전남 드래곤즈가 부산 아이파크를 상대로 반등에 나섭니다. 전남은 내일 오후 4시 30분 부산 구덕운동장에서 하나은행 K리그2 6라운드 부산 원정을 치릅니다. 리그 2승 2무로 무패를 달리던 전남은 지난 5라운드에서 수원 삼성에 역전패를 당했으며 현재 순위는 5위를 기록 중입니다. 구심점인 주장 발디비아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가운데 리그 3골을 기록 중인 하남 등 국내 선수들이 공격 활로를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